네, 저는 이제 15년 차가 된 중견 소설가이고요. 남극에 가고 싶어서 극지 연구소를 좀 괴롭히고 약간 끊임없이 뭔가 계획서를 써서 제출한 끝에 이번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남극 세종기지에서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폴라일지라는 그 세종기지에서의 하루하루를 신문 연재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리고 있고요. 과학자분들의 이야기, 제가 만난 남극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이 극지 연구나 과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것 같고 제가 남극 세종기지에 처음 갔을 때 했던 생각은 모두가 이과고 나만 문과겠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도 했지만 어쨌든 한 달을 지나고 난 뒤에는 남극 세종기지에서 나오지 않기 위해 창고에 숨어 있으면 날 못 데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세종기지에서 많은 걸 깨닫고 감동받고 평화롭고 잘 지내다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남극은 인간을 위한 공간은 절대 아니고요. 원래 남극의 주인공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펭귄입니다. 근데 저희가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사실 우리는 비펭귄 인간들인 거죠. 비펭귄 인간들로서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야 하는 것이 저희 인간들의 어떤 남극을 대하는 자세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짧은 시간이라서 혹시 이 직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만난 남극의 남극 세종기지의 과학자분들은 어땠나 이거를 짧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아주 조금만 알려드리고 또 다분히 작가인 제 시선으로 본 모습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4년 3월 3일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있는 가엾은 두 과학자의 모습입니다. 이 두 분은 저와 남극에서 식생팀에서 같이 일했는데요. 한 분은 극지연구소 본부장님이시고 누군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분은 포닥으로 계신 박사님이신데요. 남극으로 가는 길은 쉽지가 않아서 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일단 파리로 갔습니다. 14시간 정도 걸렸어요. 파리에서 5시간 공항 대기를 하다가 다시 칠레의 산티아고로 1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파리 산티아고에서 완전 초죽음이 돼서 하루를 산 뒤에 가장 남단에 있는 도시 푼타아레나스, 가장 남단에 있는 푼타아레나스로 또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럼 그게 다냐? 그게 다가 아니고 푼타아레나스에서 남극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며칠 대기를 합니다. 날씨가 열어주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푼타아레나스에서 기다린 끝에 다행히 제 날짜에 2시간 정도 걸리는 남극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면 남극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비행 시간만 해도 38시간 정도 비행기만 꼽아. 그래서 제가 다시는 비행기 때문이라도 못 오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오는 과정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푼타아레나스, 그러니까 남극에서 푼타아레나스에서 다시 산티아고에서 다시 파리로 갔을 때 이 두 분이 지쳐 쓰러져 있는 광경을 제가 몰래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어떤 연륜이 묻어나는 게 이분은 지금 가방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누가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님은 남극을 이번에 7번째 가시는 굉장히 남극의 베테랑이셨어요. 그래서 일단 자세부터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 고된 여정과 어떤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막으려는 자세가 지금 잠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도 보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여기서 보여줬다는 것을 알면 두 분이 저한테 화를 내겠지만 남극에서 친해졌으므로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극에 가고 싶었던 건 물론 남극에 관한 어떤 문학적인 행위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게 기록으로 남기는 에세이일 수도 있고 소설일 수도 있죠.
그래서 방금 본 그 두 분과 함께 식물을 연구하는 식생팀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함께 난극을 갔는데 저는 처음에 약간 명목상의 팀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낯선 곳에 가면 적응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저한테 일을 시키셨고 되게 과로에 시달린 나머지 원고 송고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들은 31일 동안 단 하루 쉬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31일이냐면 2월 한 달과 3월의 이틀까지 해서 딱 하루를 쉬더라고요. 그 하루 쉬었던 날이 바로 2024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쉬었는데요. 이날이 뭐였냐면 설날이었어요. 그래서 설날 당일에 쉰 거예요. 저희가 설날 당일에 어떤 걸 했냐면 윷놀이를 했어요. 남극 세종기지는 월동대원이랑 또 연구를 위해서 떠나는 학예 연구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월동대원들은 굉장히 젊은 분들이고 체력적으로 강하고 굉장히 파이팅이 넘칩니다. 근데 나머지 과학자들을 포함한 소설가인 저는 힘이 없고 웬만하면 움직이고 싶어하지 않으며 과로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윷놀이를 한다 그래서 좋아서 갔더니 그 윷놀이가 여기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말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윷을 던진 다음에 사람이 말이 되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윷놀이의 특징이 몇 개로 겹쳐서 가서 이제 우리가 딱 이렇게 피날레를 장식해야 재미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업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체력에서 저희가 굉장히 불리했고요. 결과적으로 저희 과학자와 그러니까 학예 연구대원들로 이루어진 팀들은 완전히 예선에서 모두가 탈락했고 나중에 불상에서 부전승으로 올려졌지만 거기서도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팀 이름이 있는데 구름밭이라는 것은 대기를 연구하는 팀, 대기 기상팀들이 모여 있는 게 구름밭이었고요. 모스 팀은 저희가 이제 이끼 식생에서 이끼 같은 거를 이제 연구하니까 모스 팀이라고 했고 나머지들은 이름이 막 되게 좀 무섭습니다. 빡빡이들. 가면 이제 월동대원들이 머리를 이렇게 그렇게들 믿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25살의 발전기 대원, 25살 발전기 대원이 어느 날 머리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왜 밀었어요? 그러니까 발전기가 고장나서 자기 소신공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머리를 바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빡빡이들, 헬스보이, 운동들 진짜 열심히 했어서 헬스보이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지만 결국 승리는 헬스보이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날에는 이렇게 다 같이 어울려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남극에 가서 필드 과학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실감을 했어요. 사실 과학자라고 하면 영화 같은 데서 되게 흉계 꾸미고 자본과 결탁해서 뭔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쉽게 그려지고 빌런으로 쉽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제가 만난 과학자들은 정말 굉장히 천진하고 열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마치 내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과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필드 과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발로 뛰는 탐험가와 과학자와 등산가와 몽상가로 보인다라고 제가 일기에 적었습니다. 그렇게 보임이라고 제가 비펭귄 인간들을 관찰하면서 수첩에 적어놨던 것이죠. 일단 탐험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은 항상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닙니다. 50kg 정도도 막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사실 남극이 길이라는 게 자갈길밖에 없거든요. 세종기지 주변은 이제 땅을 다져놔서 자갈길이 없지만 거기를 조금만 벗어나면 다 자갈길이에요. 근데 그 자갈길이나 아니면 펭귄의 어떤 그 분비물이 이렇게 쌓여 있는 펭귄 똥밭이 있습니다. 거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질주해서 연구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세종기지의 특징이 굉장히 바람이 엄청 분다는 것인데 그래서 선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종기지의 바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장보고 기지의 추운 날씨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세종기지는 항상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바람이 한국에서 분다면 정말 태풍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바람이 일상적으로 불어요.
근데 그 초속 12m쯤은 아 그냥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부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걸음이 너무너무 빨라요. 그래서 거의 축지법을 쓰는 것처럼 빨리빨리 다닙니다. 그거는 걸어 다닐 일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기도 하죠. 그리고 늘 동물들한테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항상 기다리고 자연에 은신해서 마치 그 자연의 일부처럼 대기한 상태로 연구하는 것이 완전히 몸에 밴 그런 탐험가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드론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같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건데 지금 한 박사님은 환하게 웃고 계시죠? 아주 작은 짐을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플레이를 눌리면 다른 과학자분의 표정을 보시면 귀가 굉장히 빨가시고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게 굉장히 무거웠던 짐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현장에서 굉장히 좀 고된 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는 책상에만 앉아있는 과학자들이 아니라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탐험가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면모, 전문가로서의 면모가 있었는데 이거는 세종기지에서 있었던 자기 분야에 대해서 소개하는 오늘과 같은 그런 세미나 자리였어요. 세미나가 있기 전에 서로 나 앞에 가서 말 못한다, 말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이 세미나가 하루만 계획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말을 길게 해서 이틀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멍석을 깔아주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끊임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엽새우 전문가이시고 엽새우에 관해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과학자이신데 그래서 과학자로서 각자 자기가 하는 일에 완전히 빠져 있고 각자가 하는 일에 무시무시할 정도로 몰두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각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100%의 확신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과학자들은 비겁합니다라고 제가 혼자 소리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온난화 얘기를 거의 일상에서 식탁에서도 하는데 요즘 그래프가 아주 미세하게 꺾였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온난화가 나아지고 있는 징조인가요? 라고 제가 이렇게 눈이 동그래서 물으면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100%라고는 할 수 없고요. 하면서 항상 여지를 둡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100% 굳혔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오류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그다지 인기도 주목받을 일도 아니라고 하면서 내심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휘류를 연구하시는 분은 온 세상이 지휘류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플랑크톤을 연구하는 분들은 플랑크톤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모습은 이 모습도 지금 지쳐서 해변가에 누워 있는 과학자의 모습입니다. 과학자 분들이십니다. 네, 연구에 매진하신 분들인데 사실 세종기지에서 일하는 것은 연구를 하는 것은 등산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저에게 등산을 권하시고 결국 따라가 보면 나중에는 네 발로 기어야 겨우 올라갈 만한 그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연구를 하시고 다음 날에 되면 이번에는 진짜 힘들지 않는 곳에 가니까 같이 가자고 또 권유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저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세종기지에서는 2인 1조가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짝이 필요해요. 그래서 늘 이런 식으로 꼬드겨서 제가 속아서 넘어가면 저는 완전히 다리가 풀려서 돌아오는 생활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려고 하는 어떤 곳에 새로운 남극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늘 체력이 붙인 채 돌아왔어요. 그들을 보면서 사실 몽상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31일 동안 그들이 쉰 날은 딱 하루였는데 밤 10시쯤이 되면 사실 자야 되는데 영구동, 그러니까 저희가 머무는 곳을 영구동이라고 하고 월동대원들이 모이는 곳을 생활동이라고 하는데 영구동 1층에 모여서 밤 10시가 되면 남극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커피 한잔 할까 하면서 다들 모인 다음에 남극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정이 넘어서까지 남극 얘기를 해요. 그 지유류는 왜 한 해는 잎이 가늘고 왜 한 해는 잎이 굵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진짜 궁금하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상력이 폭발하면서 서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협심을 하고 일을 막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극 그 현지에서, 그러니까 뭐 여기 한국에서 계획한 실험 이외에도 거기서 생각해낸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즉흥적으로 실험을 해내는 과정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질서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의 온 삶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났죠.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평화주의자고 남극이라는 대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서만 이 남극이라는 대륙을 사용하기로 나라들이 협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 전에는 없는 새로운 방식의 어떤 정치 공동체,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정치 공동체이라고 믿는 거예요. 과학을 중심으로 한 정치 공동체. 물론 2040년대쯤 되면 각자 어떤 흑심을 드러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인간이 처음으로 어떠한 대륙을 오픈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과학과 미래라는 키를 둔 셈입니다. 그래서 이 키를 가지고 있는 남극이 지구온난화 문제라던가 아니면 정치적 분쟁의 종식, 기아와 질병 같은 인류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꿈을 꾸고 그런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우리 너무 힘들고 우리 뭐 맨날 그렇고 그렇죠. 뭐 저희가 과학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뭐 그냥 노가다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제가 남극에서 과학자분들을 만나서 돌아오는 길, 물론 아주 이 제목처럼 빙산의 일각이지만 이 몽상가이자 탐험가이자 그리고 등산가이자 과학자인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생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그마한 키를 우리가 눈 속에 있는 키를 끄집어내서 솔질을 하는 기분으로 자기 한 인생을 기꺼이 바칠 만하다라고 믿는 몽상가들, 좋은 의미의 몽상가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저희는 이 펭귄과도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펭귄은 턱근 펭귄이고 여기 끈이 좀 보이시죠? 어느 날 제가 밥을 먹고 나가 보니 손님이 찾아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펭귄은 아이들을 돌보다가 배가 고프면 아빠한테 넘기고 또는 엄마한테 넘기고 자기는 바다로 나와서 먹이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여기에 뭔가 자기가 아는 남극 풍경과 닮지 않은 어떤 괴이한 무언가를 봤겠죠. 그래서 궁금증을 못 이긴 이 턱근 펭귄이 이쪽으로 올라왔고 지금 남극 세종기지를 열심히 구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사실 남극 대륙을 대하고 있는 여러분이나 이 과학자분들이나 저나 턱근 펭귄이나 모두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저기에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에 대한 경계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저것이 새로운 어떤 관계를 맺어서 나의 삶에 내지는 나의 이 펭귄 아래서 깨어나온 펭귄 새끼의 삶에 앞으로 그 다음 세대의 삶에 무언가 이득을 주고 있지 않을까? 뭔가 다른 미래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탐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즐거운 회식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종기지에 가면 바베큐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베리는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산업을 일으키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 어떤 상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고 저 역시 앞으로 미래를 열어보이는 데 있어서 문학이라는 예술이라는 장르가 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온 극지연구소에서 저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